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 홀루즈론 제26장 모든 것의 이론과 로그타운 방정식, 드디어 모든 것의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9장에서 제가 로그타운 방정식이 매우 중요하다, 중성미자하고 또 진동현상, 쿼크, 촉근 이론, M이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봤었고, 제20장에서 로그 포물선 방정식도 이제 성립을 한다. 그것은 이제 양력, 전자기력, 강력을 해석할 수가 있고, 거기서부터 중력이 해석되며 이제 암흑 에너지가 파악이 되는 거죠. 제21장에서 이제 렙톤 계열의 전자, 뮤온, 타우가 이렇게 생겼다. 이걸로부터 이제 막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면 양력이 이렇게 생겼다. 전자기력이 이렇게 생겼다. 강력이 이렇게 생겼다. 다음과 같이 이제 계산 공식은 이렇게 제가 세부적으로 써놨습니다. 22장에서 이제 드디어 우주상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왜 우주상수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그래서 각종 차원 상수를 제가 제시를 해봤었고요. 생명이 비로소 탄생이 되게 되겠습니다. 지구에서 생명체가 도대체 언제 탄생이 되는지. 23장에서는 W보선, G보선, 힉스보선, 도대체 이 그림이 무엇을 뜻하느냐. 쿼크도 깨진다. 쿼크 안쪽에 세상이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보손의 세상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으며, 24장에서는 이제 중간질량 블랙홀, 초대질량 블랙홀, 초대질량 블랙홀이 어떻게 탄생이 되는지, 그리고 빅뱅 순간, 빅뱅 그 입자의 반지름 있지 않습니까? 빅뱅 입자의 반지름을 또 제가 계산했었죠. 제 25장에서는 이제 양성자가 이렇게 생겼다. 그 다음에 중성자가 이렇게 생겼다. 그 다음에 전자, 수소원자죠. 수소원자가 이렇게 생겼다. 제시를 해봤습니다. 제 19장부터 25장까지 총정리를 한 그 계산 알고리즘 과정입니다. 전체적인 알고리즘 흐름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거기서 렙톤 계열의 전자, 뮤온, 타우 값은 이미 알고 있다. 정확히 측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도 측정이 됐죠. 그러니까 알고 있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 전자기력은 강력의 137분의 1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만 알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계산된다. 그리고 이쪽은 특히 이제 우주 상수하고 디렉 상수가 이제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입자를 해석할 때는 이쪽 계열, 입자를 해석할 때는 6개만 알면은 모든 것이 다 계산이 된다. 거기서 제가 한 개를 발견을 아직 못했습니다. 여기 물음표, 여기서 점선 친 부분, 이 부분을 제가 아직 발견을 못했는데 분명히 이제 발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이론을 계산한 알고리즘이다.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발은 렙톤 계열의 전자, 뮤온, 타우, 이건 아주 정확하게, 정밀하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렙톤, 뮤온, 타우로부터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가네요. 이렇게 가면은 차원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전자는 4차원이고, 뮤온은 5차원이고, 제가 지금까지 6차원이라고, 6.0000 차원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계속 뭔가가 여기서 0.002만큼 계속 정확히는 이제 여기죠. 0.002만큼 안 맞는 거예요. 0.002는 그 오차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0.000까지 정확히 맞아야만 합니다. 생각을 해보니 6차원이 6.0000 차원이 아니라 6.0011 차원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다시 그것은 일렉트론, 뮤온, 타우를 계산하면은 6.0011 차원이 이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동영상에서 계속 여기서 0.002만큼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 0.608이 나오는 겁니다. 옛날 계산에서는. 왜 0.002가 안 맞을까? 차원이 안 맞았다. 차원을 6.0011이라고 놓으면 정확히 0.000000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생겼다. 뮤온이 이렇게 생겼다.
타우가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 뮤온, 타우 값은 이미 정확하게 이제 계산이 된 것이고요. 실험이 측정이 된 것이죠. 이것으로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풀어 나갑니다. 거기서 뮤온 중성미자는 170kV 일렉트론 볼트보다 작을 거다라고 이제 측정이 된 거죠. 그 다음에 타우 중성미자도 15.550보다 작을 것이다라고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 5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로부터 이 모든 것이 계산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전자기력으로부터 여기 전자기력이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137분의 1 그걸로부터 암흑 에너지가 또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 뮤온, 타우는 이렇게 생겼다. 이게 전자가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뮤온이 이렇게 생겼고 타우가 이렇게 생겼고 그럼 이거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출발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뭐냐? 전자중성미자. 전자중성미자는 0.13831 것이다. 타우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중성미자가 거의 뭐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움직이는 운동 중성미자가 존재를 하고 그 운동 중성미자가 제 생각에는 170kV 일렉트론 볼트, 그다음 15.50 메가 일렉트론 볼트 현재 측정한 값일 거라는 거죠. 정지 중성미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정지 중성미자는 제가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165.8kV 일렉트론 볼트일 것이다. 정지 15.496 메가 일렉트론 볼트일 것이다. 그래서 자, 이것이 중성미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이것이 중력자라고 하겠습니다. 자, 중력자는 중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중력자도 3세대다. 1세대 중력자, 2세대 중력자, 3세대 중력자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 2세대 요거 있잖아. 요것이 바로 광자라는 겁니다. 요것이 바로 글루온이라는 거죠. 더 정확히는 자, 이것은 아주 깨끗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표준 입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것이 막 진동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진동을 합니다. 진동 광자죠. 광자, 진동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글루온도 마찬가지죠. 요게 이제 진짜 글루온입니다. 우리 현실 세계에서 글루온이 진동을 하고 있다. 그럼 진동이 또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거꾸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죠. 제 19장에서 여기 진동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역시 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뮤온이 170kV 일렉트론 볼트로 측정이 됐어요. 타우는 15.50으로 메가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뮤온이 170.0kV 일렉트론 볼트로 이렇게 측정이 됐습니다. 요게 뮤온이에요. 그런데 뮤온이 갑자기 13.57 메가 일렉트론 볼트로 뻥튀기를 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13.57 이거 타우인데 타우급이에요. 타우가 15.50 뮤온이 갑자기 내려가요. 0.1016 일렉트론 볼트로 내려갑니다. 이거 전자중성미자랑 요게 전자중성미자와 비슷해진다는 겁니다. 즉 뮤온은 170.0 kV 일렉트론 볼트인데 이것이 갑자기 타우로 변했다가 타우와 같은 성질로 변했다가 전자중성미자와 같은 성질로 변했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걸 진동현상이라고 제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부 다 왔다 갔다 해버려요. 여기서 요게 이제 전자중성미자가 뮤온 계열로 이거 막 뛴다는 거죠. 타우 계열로 이거 뜁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그걸 저는 진동현상이라고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중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비톤, 중력자도 마찬가지 진동현상을 겪게 되겠습니다. 원래 중력자가 이제 값이 존재하겠죠. 이게 막 왔다 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해석하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자, 중력자 요것이 진동을 한다는 겁니다. 막 왔다 갔다 진동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네, 계산 알고리즘은 이미 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고 세부적으로 써 있으니까 자세한 계산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양력을 유발하는 중력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전자중성미자. 전자중성미자가 안정적으로 있고요. 요거는 전자중력자라고 설명. 진동하는 전자중력자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것이 뭐냐? 양력이다. 양력이 이렇게 생겼다. 진짜 양력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타우 중성미자고요. 안정적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타우 중력자가 진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요게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광자라는 거죠. 광자. 근데 뭐 정확히 광자란 요것과 요것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즉 요게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게 광자예요. 광자. 그러면은 광자는 전자기력을 매개한다. 네, 이거죠. 여기에 있을 때도 요것도 광자잖아요. 요게 전자기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자가 사실은 전자기력을 유발하는 거죠. 매개한다가 아니라 광자가 전자기력을 유발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빛 광자는 요것이 독립적으로 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전자기력을 할 때는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이렇게 요것이 이제 광자라는 거죠. 요 두 개의 합이 전자기력이 되겠습니다. 역시 글루온. 글루온이 뭐냐? 글루온은 이거라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 글루온도 독립적으로 이렇게 존재했을 때 이것도 글루온이죠. 근데 이거는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중성미자와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강력이라는 겁니다. 강력이 이렇게 생겼다. 그럼 거기서 글루온은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에서 글루온은 강력을 매개하는 입자가 아니라 강력 자체 강력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글루온, 이것이 뮤온 중성미자, 이것이 광자, 이거 타우 중성미자, 이것이 뮤온 중성미자. 이거는 그럼 뭘까요?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될까요? 이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존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세존, 이것이 이제 전자중성미자죠. 양력이 이렇게 생겼다. 전자기력이 이렇게 생겼다. 강력이 이렇게 생겼다. 네,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이것도 진동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걸 진동을 시켜요. 진동을 시키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것도 진동을 시킵니다. 막 진동을 시키면 이렇게 생긴 거죠. 이것도 진동을 시킵니다. 진동을 시키면 이렇게 생깁니다. 그 계산 값은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서 이렇게 제가 그 그림을 그렸죠. 로그 타운 방정식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진동 값이 계산이 됩니다. 이거 막 다다다한 거에 평균치를 취해라. 하나, 둘, 세 개이지 않습니까? 이 세 개의 평균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진동 값이 되고 그 숫자들이 이제 이런 숫자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진짜 렙톤 계열의 전자가 어떻게 생겼냐? 전자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전기에서 전자가 흘러간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게 뭐냐?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합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말하는 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뮤온은 뭐냐? 렙톤 뮤온은 이거라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타우는 뭐냐? 타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전자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자, 이것도 이해를 못 하는데, 중성미자 이해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중력자는 그건 어떻습니까? 이거 알파 중력자, 베타 중력자, 감마 중력자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죠. 중력자는 오리무중이에요. 도대체 중력자가 뭐냐?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중성미자는 뭐냐? 중성미자라는 게 참 존재를 한다. 그리고 관찰이 된다. 딱 그까지만 알고 있죠. 그래서 그 관찰 값, 그까지만 딱 알고 있고, 특히 요거는 170kV 일렉트론 볼트, 15.5 일렉트론 볼트. 그럼 이건 얼마냐? 모르겠다. 아직까지 측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모르는데 전자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얘네들이 막 진동을 한 다음에 막 이렇게 섞여지는데 우리가 전자를 이해 못하는 것 당연하다고 또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전자, 뮤온, 타우는 아주 정밀하게 값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문제풀이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문제를 풀면 거기서 특히 전자 중성미자는 170kV 일렉트론 볼트,
뮤온 중성미자는 15.5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문제를 풀면 모든 것이 이렇게 다시 이제 거꾸로 이렇게 문제를 풀죠. 그럼 이 값들이 모두 다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힘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양력이 얼마일까요? 양력이. 그럼 전자기력은 얼마냐? 네, 강력이 1이라고 놓자. 그럼 전자기력은 137분의 1 아닙니까? 양력은 얼마입니까? 양력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거리에 따라 가지고 양력이 변해버려 가지고 양력은 얼마다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양력 값을 구했네요. 이렇게 전자기력 값, 양력 값 정확한 숫자로 제가 이렇게 구했습니다. 구하다가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자, 제가 구했던 이게 전자기력이다. 거기에 로그를 씌워야 됩니다. 모든 것은 로그 값으로 계산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자기력의 로그 값은 100음수 1.707로 제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상은 137분의 1. 로그를 씌우니까 음수 2.137이라는 거죠. 그럼 이 차이가 0.430이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제가 계산한 값과 현 물리학에서의 전자기력 측정한 값에서 0.430의 오차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틀렸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 전자기력에서 차이가 난다. 근데 이 값을 이렇게 양력에다, 이게 이제 양력인 거죠. 양력에다가 이렇게, 양력 값을 모른다. 일단 모른다. 제가 계산했던 양력, 여기 있잖아요. 여기. 양력에다가 0.430을 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음수 5.996이 나온다는 거죠. 음수 5.996이 바로 음수 6승. 양력은 음수 6승 정도 됩니다. 정확히. 물론 거리에 따라서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정확히 일치하는 숫자가 나왔다는 거죠. 즉 전자기력 값만 알면, 왜냐하면 여기 강력은 기준점을 뒀기 때문에 그건 주어진 값이 아니죠. 기준점이니까. 전자기력 값만 알면 바로 양력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계산으로 튀어나온다. 그러면은 이것이 뭐냐? 0.430. 아니, 분명 전자기력에서 오차가 난 겁니다. 그 전자기력에서 오차 난 거를 양력에다가 이렇게 넣었던 그 오차를 양력값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양력값이. 암흑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암흑 에너지가 아니라 암흑 힘이 되는 거죠. 그 암흑 힘을 자, 다시 로그 포물선 방정식에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원래 그래비티 중력이 2.175인데 그래서 계산을 합니다. 제가 다크포스, 암흑 힘, 암흑 에너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암흑 힘의 오차가 났고 그거 계산하면은 2.992배 오차가 난 겁니다. 오차라기보다도 뭔가가 우리 우주에 미치고 있어요. 영향이. 우리는 그 뭔가를 알 수가 없다. 우리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우주 밖에서 뭔가가 우리 우주로 영향을 미치든지 반대로 우리 우주 안쪽에서, 자, 우리 우주 안쪽이 뭡니까? 또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 우주 바깥쪽이 뭡니까? 바깥쪽은 그나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우주 안쪽은 뭡니까? 이해 불가죠. 우리 우주 안쪽에서 2.992배의 다크포스가 중력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은 6.50, 2의 음수 39승일 거다. 음수 39승일 거라는 건 정확하죠. 그리고 6도 하면 정확한 것 같습니다. 6.50. 중력이 계산이 되네요. 제가 옛날에는 차원을 6.0, 제가 6 지금 계산 6.0011로 계산을 했죠. 옛날에 6.00으로 계산할 때는 참 깔끔한 6.00 2의 음수 39승이 나왔는데 또 이게 이렇게 6.0011로 계산을 하니까 이거 6.5가 되네요. 그래서 다크포스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다크포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전자기력에서 이만큼 0.430만큼 이렇게 어긋났다라는 거죠. 이게 양력에 추가가 됐다는 겁니다. 양력에 전자기력에서 어긋나가지고 양력에 추가가 됐다. 그래서 0.4301, 0.430 이거를 알파 다크포스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럼 감마 다크포스가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네요. 감마 다크포스 0.0065.
0.0065가 또 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감마 다크포스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도 0.4694가 안 맞아요. 네, 그러면 요 베타하고 알파를 더하면, 이 두 개를 더하면 0.4694죠. 그래서 베타 다크포스를 또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크포스가 암흑 에너지라고 이름을 부르죠. 그 암흑 에너지는 스칼라입니다. 벡터로 바꿔야죠. 벡터로. 그게 포스, 힘은 벡터 아닙니까? 벡터가 3개가 있다는 거죠. 암흑 힘이 존재를 하고 그 암흑 힘도 3세대라고. 알파 암흑 힘, 베타 암흑 힘, 감마 암흑 힘. 자, 이 3개를 전부 다 더하겠습니다. 더하면 0.4759고요. 이건 로그 값입니다. 로그 값에 이제 10승을 취해야죠. 로그니까. 그 10승을 취하면 2.99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스칼라죠. 스칼라 에너지죠. 에너지는 스칼라. 보통 암흑 에너지는 암흑 물질의 3배 정도라고. 3배 정도라고. 이렇게. 아주 이쁘게 나옵니다. 그럼 암흑 에너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죠. 저도 그럼 다크포스가 뭐냐? 제 계산하고 안 맞아요. 이게 현실이. 이만큼.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뭐냐? 다크포스가 도대체 뭐냐? 암흑 에너지가 도대체 뭐냐? 네. 여기 빨간색이 우리 우주 공간입니다. 우리 우주 공간은 구체라고. 물리학에서는 평평하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아니다. 구체다. 자, 구체가 있습니다. 구체가 가속 팽창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직 막 가속 팽창을 하는 거예요. 공간이 어떻게 가속 팽창을 합니까? 뭔가가 밀어 제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우주, 그 뭔가가 밀어 제끼는 게 우리 우주 바깥쪽에 있겠습니까? 우리 우주 안쪽에 있겠습니까? 예, 여기가 이제 빨간색 안쪽이 안쪽. 그러면 이제 빨간색 우리 공간의 안쪽이 뭐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간 차원의 수직 방향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어미양자 홀이고요. 그러니까 이쪽 안쪽에서 이렇게 밀어 제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우주 공간을. 이것이 이제 공간이죠. 공간을 밀어 제끼니까 밀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고 힘이잖아요. 힘은 가속도죠. 가속을 갖는 거 아닙니까? 가속 팽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뭐냐? 네, 요거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생겼냐? 요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뭡니까? 이거 국부자기장 아닙니까? 자, 우리 지구 태양을 보더라도 전체 자기장이 있고요. 우리 지구를 보더라도 지구의 전체 자기장이 그 자석의 N극하고 S극을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전체 자기장이 또 반 앨런대를 만들지 않습니까? 국부 자기장도 또 있지 않습니까? 국부적으로 자기장이 튀어나와요. 국부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 자기장이라는 겁니다. 우리 우주 공간 전체 방어막이라는 거죠. 여기서 국부 방어막이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이 국부 방어막이 이걸 밀어 제끼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 제끼니까 전체 방어막이 어떻게 됩니까? 밀리겠죠. 그럼 이 국부가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계속 있겠죠. 전체적으로 전 우주를 밀어 제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또 이제 질문의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왜 튀어나오냐? 그림은 여기에 있네요. 예, 뭐 제7장인가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제가 그림을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으니까 그러면 또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요렇게 그림이 생기면 여기가 볼록 들어갔잖아요. 자, 여기 공간이에요. 빨간색 이 공간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 물질이 은하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주 전체를 다룬 은하가 여기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은하가 여기에 밀어가지고 공간이 밑으로 푹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죠. 왜냐하면 밑에서 이렇게 밀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는 여기는 은하는 여기에 위치를 못하고 여기에 위치를 해야죠. 여기에. 국부자기장과 국부자기장 여기 사이. 여기에 은하가 위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은하가 위치를 못하겠죠. 이것이 뭡니까? 우주적 현상입니다. 슈퍼보이드. 슈퍼보이드가 이렇게 해서 또 설명이 되는 거죠. 네, 이 우주를 보면은 구멍이 뻥뻥뻥뻥뻥뻥 뚫려 있습니다. 도대체 뻥뻥뻥 뚫려 있는 구멍이 이것이 1억에서 2억 광년입니다. 구멍이 이거 전체가 이제 우리 우주고요. 구멍이 왜 뚫려 있냐? 여기라는 거죠. 여기. 요거 때문에. 그럼 그게 뭐냐? 요거라는 거죠. 요게 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우주 공간을.
아무킴으로. 네, 그래서 다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 여기는 뮤온 중성미자는 170kV, 타우 중성미자는 15.5 메가 일렉트론 볼트, 로그 타우 방정식이 성립을 합니다. 6.0011 차원을 대입하면 전자 중성미자는 0.1385라고 계산이 됩니다. 왜 로그 타운 방정식이 성립한다? 어미양자홀 우주론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뮤온 값이 주어졌습니다. 타우 값이 주어졌습니다. 차원은 전자 렙톤 계열, 여기 렙톤의 요거죠. 요거로부터 차원이 결정이 돼요. 6.0011. 그러니까 6.0011에서 꼭 지점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렇게 타우 방정식을 풉니다. 타우 방정식 이렇게 생겼죠. 풀면은 전자는 0.1531 또는 0.1383. 여기 스태틱, 멈춰있는 상태를 해석할 때는 0.1383이고 키네틱, 운동을 가질 때는 0.1531이라는 거죠. 운동을 갖느냐, 이게 거의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빛의 속도에 근접하는 그런 우주적 현상을 해석하느냐, 아니면 멈춰있는 거를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적용이 이제 달라진다. 해석은 두 가지가 존재를 한다.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전자, 뮤온, 타우 값은 정확히 결정이 되어 있고 이것으로부터 차원이 결정이 된다. 이 차원에서 뮤온 값 알고 타우 값이 측정이 되어 있으니까는 전자 중성미자가 0.1531로 측정이 될 것이다. 이거 측정하려고, 전자 중성미자 측정하려고 지금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0.1531 일렉트론 볼트일 거다. 이것이 막 진동을 한다는 거죠. 막 다다다다. 이거 전부 다 이렇게 막 진동을 막 다다다다 합니다. 그 진동값 계산한 게 이거라는 겁니다. 오실레이션. 자, 이것으로부터 중력자가 계산이 되는 거죠. 진동 중력자가 있고요. 그래서 중력자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브레인 포스가 나온다는 겁니다. 브레인 포스는 다시 설명드리자면 여기 아주 깔끔한 깨끗한 중력 중성미자와 진동하는 중력자, 이렇게 진동을 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브레인 포스가 이제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브레인 포스가, 위크 포스는 로그 값입니다. 로그 값이 아니고, 로그 값이 아니라 진짜 일렉트론 볼트라는 거죠. 자, 위크 포스의 일렉트론 볼트가 0.01582, 전자기력의 전자기력의 질량이 얼마입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단위 환산이 되나? 환산이 될 것 같습니다. 828. 네, 그 다음에 강력의 질량은 42.15kg 일렉트론 볼트다. 그런데 이것이 안 맞다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강력을 1로 레퍼런스 기준점 1로 잡으면 137분의 1입니다. 안 맞아요, 이게. 거기서부터 다크라는 개념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만큼 안 맞다고. 1.095. 앞에서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로그 값을 취했냐, 아니면은 10승으로 바로 계산했냐, 그 차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놓고 문제를 보니까 위크포스가 계산이 되더라. 위크포스가 계산이 된다. 네, 강력의 이 정도라고 물리학에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이제 위크포스가 이제 다크가 계산이 된다. 다크도 3세대다. 양력 다크포스, 아무킴, 전자기력 아무킴, 강력 아무킴, 벡터죠. 이 세 개를 더합니다. 더하면 물론 이제 로그를 더해야 되는 거죠. 이 세 개를 그냥 더하면 안 됩니다. 여기다가 로그를 치야 돼요. 로그를 취해가지고 더해가지고 거기다 그 로그를 다시 풀어야죠. 모든 계산은 로그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992라는 스칼라 값, 스칼라 총합, 총이죠, 총. 2.992가 뭡니까? 그게 바로 다크라는 거죠, 다크 에너지. 거기서 여기 중력값이 튀어나오게 되겠습니다. 6.508, 2의 음수 39성. 자, 6.508은 다시 여기를 6.00111로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6.508이 나왔고요.
옛날에 계산했던 거는 제가 6.0000으로 계산했거든요. 6.0000으로 계산하니까 여기가 6.00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예, 그 차이는 있다는 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고, 거기서 이제 다크가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다크 에너지를 제가 이제 계산을 했죠. 그러면 다크 매스는 뭐냐고요? 암흑 질량은 뭡니까? 화살표를 이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면, 생명의 탄생? 생명의 탄생으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암흑 물질하고 생명의 탄생하고 뭔 관계길래 암흑 물질, 생명의 탄생, 그럼 자, 생명의 탄생을 한번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2장에서 이제 우주상수 문제를 제가 설명을 했죠. 우주상수가 문제가 뭐냐? 플랑크 길이의 제곱에 곱하기 우주상수를 했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학 역사상 최악의 숫자입니다.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보다 더 악한 숫자예요. 틀렸다는 말이죠. 이게 뭔가가 틀렸다. 물리학이 뭔가가 꼬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꼬였을까요? 이거 찾아내면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플랑크 상수는 0차원을 해석하는 길이이고 우주 상수는 3차원을 해석하는 겁니다. 0차원하고 3차원을 곱해버렸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중성미자, 이것이 바로 이제 모든 것의 출발은 중성미자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플랑크 길이 중성미자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주상수 중성미자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0차원 중성미자를 대표할 수 있고, 이건 3차원 중성미자를 이렇게 나누기와 성립이 된다는, 이게 등호가 성립이 된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0차원 중성미자 나누기 3차원 중성미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다시 그 포물선 타원 방정식을 생각을 하자면, 여기가 이렇게 타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걸 나눴냐면은 3차원 여기 있잖아요. 3차원 중성미자 값 있지 않습니까? 요 값이 한 요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 나누기 여기 0차원 중성미자 여기 133승까지 내려갑니다. 음수 133승까지. 이 두 개를 이것 나누기 이거를 했으니 어마어마한 길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차원을 동일시키라고. 자, 3차원. 플랑크는 0차원 해석할 게 아니라 3차원 해석하라는 겁니다. 여기다 3을 붙여요. 3을 붙이면 여기 3 아닙니까? 그러면 3 나누기 3은 1이죠. 1. 1은 10의 0승입니다. 음수 121.54승이 아니라 10의 0승이라는 거죠. 이게 우주상수 문제. 그래서 제가 우주상수 문제를 설명을 했고, 그러면은 자, 우주상수가 미터의 음수 제곱 아닙니까? 자, 이곳에 역수를 취해요. 그 미터의 제곱이죠. 거기에 루트를 취하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이와 같이. 루트 우주상수분의 1. 그럼 이거는 플랑크 길이거든요? 미터가 나오니까 그 미터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미터 값이 나옵니다. 이 미터를 광년으로 바꿔요. 100.5억 광년입니다. 100.5억 광년. 이것이 플랑크 길이라는 거죠. 3차원 플랑크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리학에서 말하는 플랑크 길이는 0차원 플랑크 길이죠. 0차원 플랑크 길이. 자, 우리 우주를 해석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작은 걸 어떻게 해석하면, 우주를 해석할 때는 우주 스케일에 맞아야 되는 거죠. 이게 100.5억 광년이 우주 스케일에 맞다는 겁니다. 그럼 플랑크 길이가 뭡니까? 물리학이 붕괴되는 길이 아닙니까? 물리학이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플랑크 길이 아닙니까? 플랑크 길이. 자, 100.5억 광년에 우주 빅뱅 후 100.5억 광년에 물리학이 한번 붕괴가 됐다는 겁니다. 그 물리학이 붕괴가 됐다는 말이 뭐냐? 공간이 한번 꺾였다는 겁니다. 뭔가가 다른 게 탄생이 됐다는 거예요. 자, 물리학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여기 물리학 적용되겠습니까? 아주 잘 적용됩니다. 적용 잘 되죠. 쭉쭉 뻗어 있으니까. 자, 여기 꺼불 여기 물리학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직선 물리학을 적용 못해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양자역학이잖아요. 양자역학. 양자역학이 뭡니까? 띄엄. 자, 여기 띄엄.
정수배 1, 2, 3, 4 엄격한 띄엄띄엄 정수배. 이게 엄격한 띄엄띄엄 정수배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그 꺾여지는 거 있잖아요. 여기 꺾여지는 포인트를 계산을 못하는 거죠. 여기서도 직선 있잖아요. 조그만한 직선. 그거를 계산을 하는 거지. 요 꺾여지는 점은 정수예요. 그 전 단계가 있고 그 후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즉 마찬가지. 정수 1개, 2개. 자, 100.5억 광년. 그 전은 1개예요. 1개. 꺾여진다. 양자역학. 양자역학은 1, 2, 3, 4. 1개, 2개, 3개, 4개. 그게 양자역학입니다. 그게 뭔가 그 길이가죠. 길이가 1개였습니다. 1개의 길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꺾여졌다는 거죠. 또 한번. 2개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공간이라는 거죠. 공간이 있었습니다. 빅뱅에서 뻥 터졌는데 공간이 1개가 탄생을 한 겁니다. 100.5억 광년이 지나니까 1개가 또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우주는 공간이 2개라는 겁니다. 우리 우주가 살고 있죠. 우리는 우리 우주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간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저는 그걸 반공간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 반공간에 생명이 탄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7.8 빼기 100.5억 년 하면은 37.3억 년 전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생명체가 우리 지구에서 최초 생명체가 언제 탄생했느냐? 35억 년은 화석이 발견이 됐습니다. 유전학 분석에 의하면 최소 37억 년 전이래요. 유전학 분석에 의하면. 최소 37억 년. 이게 37.3억 년. 똑같은 숫자 아닙니까? 그 이유가 플랑크 길이. 그 플랑크 길이는 다시 우주 상수. 우주 상수로부터 네, 생명이 탄생된다고. 37.3억 년 전에. 그러니까 제 아무리 지구에서 뭐 아미노산 합성 가설 뭐 번개가 쳐가지고 뭐 질소하고 플랑크에 뭐 있죠. 질소 넣고 뭐 황 넣고 실험 다 아니라는 거죠. 우주 상수이고 공간에 문제가 있고 반공간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죠.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공간이 있고요. 이 공간이 그 37.3억 년 전에는 공간만 있었다는 거죠. 공간만. 요것만 빨간색만 있었습니다. 근데 37.3억 년 전 100.7억 년이 딱 지나니까 반공간이 짠 하고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반공간이. 예, 이거 파란색 공간이라고 이름을 제가 붙이겠습니다. 이 파란색 공간은 안정적이에요. 자, 우리 빨간색 공간은 어떻습니까? 불안정하죠. 불안정하다. 왜냐하면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디렉 상수가 있고 플랑크 상수가 있고 디렉 상수하고 플랑크 상수는 2파이의 관계입니다. 2파이, 여기서 2파이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 공간은 불확실해요. 그래서 불확정성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간을 해석할 때는 디렉 상수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파란색 공간은 안정적입니다. 확정성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일단 반대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플랑크 상수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 플랑크 상수, 디렉 상수하고 플랑크 상수의 관계는 2파이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공간이 1입니다. 공간이 1. 그러면 여기 파란색 공간은 2파이라는 거죠. 2파이. 2파이가 6.5 아닙니까? 6.48. 3.24니까 6.4, 6.5. 6.5배 더 무겁다는 겁니다. 공간이, 반공간이. 6.5배. 뭐 대략 암흑 물질은 일반 물질의 6배 정도다. 6.5배. 그것이 다시 여기가 파란색 공간이 있고요. 여기가 빨간색 공간이 있고, 이거 국부자기장이 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것이 3배라는 거죠. 또 3배. 무엇을 밀고 있습니까? 파란색 공간을 밀고 있죠. 네. 여기 암흑 에너지가 여기가 파란색 공간 아닙니까? 여기를 이렇게 밀고 있는 거죠. 파란색 공간을 밀고 있습니다. 네. 파란색 암흑 물질의 3배가 암흑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일반 물질을 1이라고 놓자. 네, 그러면 이거는 암흑 물질이 아니고요. 암흑 공간입니다. 자, 그럼 암흑 물질 어디에 있습니까? 제 아무리 암흑 물질을 찾으려고 노력해도 안 찾아지네.
자, 그럼 한 20년 지났다. 2040년이다. 2050년. 자, 2050년에 암흑물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 공간에서? 저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죠. 예, 대부분이 그렇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아, 우리 공간에 암흑물질 못 찾는다. 왜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암흑 공간이라는 겁니다. 1과 2파이의 관계는 불확정성의 원리. 우리 우주는 반공간이 있으면 그 반공간은 확정성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죠. 빨간색 공간입니다. 이건 파란색 공간이에요. 그래서 2파이의 관계가 이렇게 성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석이 있습니다. 자석에 빨간색이잖아요. 이거는. 이거 공간 아닙니까? 공간? 공. 이거 비었잖아요. 공.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죠. 이걸 우리는 공간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빨간색 공간 어떻습니까? 도망가려고 하네요. 느낌, 그냥 퍼지려고 하네요.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불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죠. 자, 그럼 파란색 공간 볼까요? 어떻습니까? 모여들려고 합니다. 수축하죠. 질서를 가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모여드니까? 네,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파이 관계라는 거죠, 이게. 다크 에너지는 원래는 다크 포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포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며 벡터죠, 벡터. 근데 이 벡터를 총합하면 스칼라가 되니까 그 스칼라를 이제 다크 에너지라고 부르고 있다. 그거는 이제 여기 무엇을 미냐는 거죠. 일반 우리 공간을 미는 게 아니라 암흑 공간, 반공간이죠. 반공간, 암흑 공간, 암흑 공간을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흑 공간의 3배? 네, 2.991배? 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72.02, 24.10, 3.83. 근데 느낌이 이 숫자가 아름답지, 숫자가 좀 이게 숫자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럼 이게 뭐냐면은 그 위크 암흑 에너지라는 거죠. 위크. 그러니까 2.99는 전부 다 통합한 거고요. 양력 에너지가, 양력 힘이 우리 공간을 암흑 공간을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여기서 뭔가가 밀어 제끼고 있다는 거죠. 뭔가가. 이게 도대체 무슨 힘이냐? 토탈, 총 암흑 힘이냐? 아니면은 양력 암흑 힘만 이렇게 밀고 있는 거냐? 우리 공간을.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아마 정답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계산했고 드디어 이제 쿼크가 남았습니다. 자, 이거는 거꾸로 또 문제를 풀겠습니다. W 보선, G 보선, H 보선, 힉스 보선 값이 자, W 보선 요거는 이제 23장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그림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 그림의 정체에 대해서 제가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W 보선, G 보선 값은 이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0.385, G 보선은 91.1876 정확하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W 보선과 G 보선에다가 타원 방정식을 적용을 하면 H 보선은 131기가 일렉트론 볼트라는 값이 나옵니다. 131기가 이거 틀렸다. 여기에다가 그 타원 방정식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WG는 포물선 방정식을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포물선 방정식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124.98 계산입니다. 제가 계산한 거죠. 힉스 보선의 값은 124.98이다 라고 아주 정밀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럼 측정은 어떻게 되냐? 측정은 이렇다는 거죠. 한 125 정도. 이게 이제 측정 값이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124.98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좌측은 뭡니까 또? 우측은 뭡니까? 왜 하필 여기서부터 나타나죠? 왜 하필 여기서부터 끝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타나죠? 그런 것들을 설명한 그림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이제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동영상 22장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23장에서. 자, 그러면 자, W 보선, G 보선, 힉스 보선 이 뭐냐고요, 도대체. 이게 도대체 정체가 어디서부터 나타난 겁니까? 출발이 어딥니까? 출발이 바로 쿼크 안쪽이라고. 쿼크 안쪽이라고 제가 이제 또 23장에서 설명을 했죠.
예, 쿼크 해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쿼크가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이 있습니다. 자, 다운 쿼크가 이렇게 생겼다. 아주 복잡합니다. 그럼 스트레인지 쿼크가 이렇게 생겼다. 예, 바텀 쿼크가 이렇게 생겼다. 거기서 딱 보시면 이게 표면 아닙니까? 표면이 있고요. 그 표면의 안쪽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W 보선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표면이 있고요. 이것이 표면이 있고 그 안쪽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바로 G 보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바텀 쿼크 속에 힉스 보선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깨트리면 힉스 보선을 깨트리면 이게 요가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튀어나와서 어떻게 튀어나오냐? 다시 여기다가 포물섬 타운 방정식을 적용해 보자.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에 타운 방정식 이거죠. 여기 W 보선, G 보선, H 보선에 타운 방정식을 적용해 보자라고 한다면 스트레인지 값이 103이 나와야 됩니다. 102.86, 103 메가 일렉트론 볼트. 어떤 논문을 보면 스트레인지 값 101, 102, 103, 104다. 근데 또 대세는 스트레인지 95 아니면 96이라고. 그런데 계속 103이다, 104다 이런 논란이 계속 나오거든요. 연구 결과가.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거 95입니까? 103입니까? 네, 이거 틀렸다. 로그 타운 방정식을 적용해야 됩니다. 로그 포물선 방정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로그 포물선 방정식을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거기다가 또 타운 방정식을 이제 혼합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하면은 스트레인지 값이 얼마로 나오냐면 95.50으로 나옵니다. 스트레인지 95.50. 그러면 다운 쿼크는 얼마냐? 4.773 메가 일렉트론 볼트로 나옵니다. 계산이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서론에 설명했듯이 공식 하나를 못 찾았다고.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 아주 이쁘게. 근데 다시 어쩔 수 없이 바텀 쿼크는 알고 있다라고. 이거를 제가 공식을 못 찾았습니다. 아직. 그래서 바텀 쿼크는 알고 있다. 이렇게 바텀 쿼크는 이미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문제를 풀어요. 다시 거꾸로. 원래 이게 없어도 돼요. 이거 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면 문제를 풀자. 위에서 이렇게 가서 공식 하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해서 이렇게 풀면은 이 값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짠짠짠. 근데 공식을 제가 아직 발견 못 해가지고 네, 이거는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문제를 푸니까 네, 아주 이쁜 스트레인지 값 95 아니면 96이에요. 95.50. 다운 값 4.7 아니면 4.8입니다. 4.773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W 보선, G 보선, 힉스 보선입니다. 그러면 그럼 업참탑을 한번 계산해 보자. 업참탑. 자, 업커크가 이렇게 생겼다. 참커크가 이렇게 생겼다. 다운 커크가 이렇게 생겼다. 그 속에 보선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를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아직 물리학에서 예측하지 못한 입자죠. 이것은 W 보선, G 보선, H 보선이에요. 이거는 네, 아직 물리학에서 아마 제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밖의 입자라는 거죠. 이 입자가 튀어나옵니다. 자, 깨트려 보자. 어마어마하게 튀어나와요. 똑같은 개수만큼 요것이 막 튀어나오죠. 이것이 튀어나오는 만큼 이것도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튀어나와 이렇게. 근데 측정이 거의 못한다. 왜? 이거 중성미자입니다. 중성미자. 여러분 몸을 지금 중성미자가 1억 개의 중성미자가 지금 해서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관측기에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중성미자 질량이 어떻게 되냐. 참 중성미자 질량 측정하기 무지무지하게 어렵다. 그래서 가까스로 측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전자 중성미자는 아직도 측정을 못하고 있고.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 네, 여기 돼지꼬리 여기 돼지꼬리가 특히 예를 들어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베타 얘가 퉁 튀어나왔다. 요 돼지꼬리 요게 광자예요. 광자. 전자기력을 유발하는 광자. 이거 바로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측정이 돼요. 왜? 돼지꼬리 때문에. 중력자죠. 진동하는 중력자. 베타의 경우는 그게 바로 광자라고. 여기는 돼지꼬리가 없습니다. 중성미자입니다. 측정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쿼크까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쿼크도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쿼크는 서페이스하고
인사이드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 서페이스가 바로 페르미온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있고, 그 속에 있는 것을 보손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쿼크도 깨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쿼크가 깨진다. 그게 바로 W 보손, G 보손, H 보손이라는 거죠. 그 속의 입자가.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쭉쭉 계산을, 쿼크도 다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업, 참, 탑도 계산을 하고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 특히 바텀을 제가 이렇게 놓은 이유는 원래 근데 이게 무릎이 아직 공식을 발견을 못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꾸로 이게 원래 화살표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거꾸로 제가 문제를 풀었고요. 네,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쿼크 값이 2.475, 업 쿼크가 2.475 메가 일렉트론 볼트다라고 계산이 됐습니다. 2.475. 자, 또 여기서 이제 양성자 값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양성자 값은 여기서 있죠. 양성자 값. 제가 열심히 또 양성자가 이렇게 생겼다. 중성자가 이렇게 생겼다. 수소가 이렇게 생겼다. 열심히 계산했습니다. 양성자로부터 어커크 질량이 계산이 됩니다. 그 어커크 질량이 대략 한 2.250. 여기서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2.229로 계산했네요. 이것은 이제 키네틱이냐 아니면 스태틱이냐에 따라 가지고 계산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2.229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고 계산이 됐습니다. 양성자로부터. 그럼 이거 어떻습니까? 이 두 개 값이 같아야죠. 이렇게 2.229, 2.457, 9.25, 27%만큼 오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틀렸다는 거죠. 이 계산이. 정확히 맞는 계산은 반드시 이거하고 이게 같은 숫자가 나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170 이거 맞거든요. 정확히 맞는 숫자입니다. 15.50 정확히 맞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 키네틱이다고. 거의 빛에 가까운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쿼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쿼크가 빛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 암흑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다크는 빛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죠. 우리 공간이 거의 빛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즉 무슨 말이냐? 우주적 현상을 해석할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다.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그런데 멈춰 있는 것을 해석할 때는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멈춰 있는 것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것은 6개만 주어지면 모든 것을 풀 수 있다. 이 값은 이미 주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주어져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양성자 값 이제 주겠습니다. 5. 거기에 타커크가 172.38이 있고 172.7인가? 최신 값이 있고 최신 전 단계 값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산했을 때는 최신 전 단계 값이 더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최신 값을 적용을 하면 172.7인가 됩니다. 그 값을 적용을 하면은 오차가 0.2%가 나와요. 0.2%. 자, 그 전 단계 값을 적용하면 172.38을 적용하면 오차가 0.02%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논리로 차원이 6.0011은 결정이 되어 있고요.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풉니다. 문제를 풀면 뭐가 나오느냐? 업쿼크 2.249로 나옵니다. 이거는 쿼크를 해석한 겁니다. 2.249로 이제 쿼크 자체에서 계산이 되고요. 양성자로부터 2.250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두 개가 일치해야죠. 정확히. 아니, 그 오차가 지금 0.02% 났습니다. 이게 정답일 거다. 즉, 이쪽이 정답일 거죠. 이제 249나 250이나 250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업커크 질량이 얼마입니까? 2.2 아니면 2.3이에요. 2.2와 2.3 사이에 업커크가 있습니다. 아니, 2.250으로 딱 계산이 되네요. 참 신기합니다. 그럼 다운 쿼크,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습니다. 다운 쿼크 얼마냐? 4.7 아니면 4.8입니다. 4.773. 자, 스트레인지는 얼마냐? 95 아니면 96이에요. 95.50. 이것이 제가 계산하는 값입니다. 그럼 힉스는 얼마냐? 124.98. W보선, G보선, H보선이 우리 세상에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관찰이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서 참 탑에서 WGH가 튀어나오면 이거는 중성미자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성미자 질량이 이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관찰이 거의 안 된다. 왜? 중성미자이니까. 자, 그래서 이쪽 이제 우주적 현상을 해석할 때는 스태틱이 아니라 키네틱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네틱이 움직인다는 거, 속도가 어느 정도로 움직이냐? 자, 이것이 멈춰있다고. 멈춰있는 전자 중성미자를 제가 계산한 겁니다. 멈춰있는 뮤온 중성미자가 165.77일 것이다. 멈춰있는 타우 중성미자가 15.496일 것이다. 정지 질량이죠. 이것이 운동 질량 아닙니까? 그럼 아인슈타인의 공식에 적용하면은 전자 중성미자가 빛의 0.43배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뮤온 중성미자는 빛의 0.2배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타우는 빛의 0.02배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0.22배. 네, 일반적으로 그 뮤온 중성미자가 빛의 속도, 거의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랑 이제 많이 차이는 나네요. 0.2배냐 아니면은 물리학에서 주장하듯이 뭐 거의 빛의 속도로 근접하고 있냐. 이거는 나중에 이제 확인이 될 것이고, 우주적인 현상을 설명할 땐 이와 같다는 거죠. 예. 우주적인 현상을 설명할 때 키네틱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우주 상수가 주어져 있고 이제 디렉 상수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의 상수가 계산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상수라는 거는 모든 어떠한 경우에도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모든 것의 상수. 바로 이것 때문에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 베쿰 진공 에너지, 그냥 중력 상수도 계산이 되고, 플랑크 길이 계산되고, 자, 스텔라 블랙홀, 예, 태양 질량의 3.073배이다. 중간 질량 블랙홀 47.58배이다. 초대 질량 블랙홀 234.7kg, 이거 곱하기 2파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석한 동영상이 24장이 되겠습니다. 24장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초대 질량 블랙홀이 어떻게 탄생을 하는지, 또 빅뱅이 어떻게 탄생되는지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디우스 오브 빅뱅. 자, 빅뱅 반지름이 얼마냐? 빅뱅 반지름은 거의 0이죠. 물리학 이론에 따르면. 근데 그게 아니다. 빅뱅 반지름, 우리 우주의 빅뱅 반지름은 41. 40광1. 빛으로 한 40일 정도 가면은 그게 우리 우주의 태초의 빅뱅 반지름이었다고 계산이 됩니다. 그럼 이게 말이 되느냐?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 이론 아닙니까? 인플레이션 이론, 우주가 뻥 터지자마자 바로 빛의 10의 20승, 30승 배로 급팽창을 해가지고, 네, 어마어마하게 태양계 크기만큼 갑자기 우주가 태양계 크기만큼 갑자기 급팽창했다고. 그게 바로 41이라고. 그 40광1이라고. 뭐 이거 급팽창 이론이랑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주적 주기 75승 광년. 우리 우주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변하는 우주라고 제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바퀴 뺑 돌아야 돼. 사이클을 뺑 한 바퀴 도는데 10의 75승 광년이 걸린다고. 거기서 반공간이 탄생했다. 37.3억 년 전에. 그래서 다크매스를 37.3억 년 전에는 다크매스 적용하면 안 됩니다. 37.3억 년 이후부터 다크매스를 적용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물리학에서 아마 나와 있는 모든 것을 지금 현재 계산을 제가 한 것 같습니다. 핵심은 키네틱 중성미자가 있고 스태틱 중성미자가 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며, 우주적인 현상을 해석할 때는 키네틱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멈춰있는 쿼크 같이, 그 다음에 양성자 같이 멈춰있는 것을 해석할 때는 스태틱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깔끔한 곳에는 로그 타운 방정식을 적용해야 되고, 여기에 돼지꼬리가 진동을 하고 있네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로그 포물선 방정식을 적용해야 된다. 이것으로부터 계산한 값이 결국 현실적인 값, 현실적인 양력, 전자기력, 강력과 안 맞다. 그것이 바로 암흑 힘 3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을 설명할 때 제가 공식 하나를 발견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 업, 참, 탑을 할 때는 이 공식을 쓰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공식처럼 이렇게 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최종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이론이란 말 그대로죠. 하나 가지고, 어떤 이론 하나 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풀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모든 것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